여러분, 혹시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따뜻한 밥을 오늘 아침 데워 드시면서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맛있게 먹었던 국이나 찌개를 다시 데우려는데 이거 다시 데워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은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 어떤 음식은 다시 데워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음식은 꼭 다시 뜨겁게 데워 먹어야만 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더부룩하거나 갑자기 배탈이 나고 제한 원인 모를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다시 데워 먹었던 음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계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을 지키고 건강을 더 오래도록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어떤 음식은 절대 다시 데워 먹으면 안 되고 또 어떤 음식은 반드시 데워 먹어야 하는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입니다. 따뜻하고 포슬포슬한 갓 지은 밥은 그 자체로 보약이죠. 그런데 이 밥 남았을 때 어떻게 보관하시고 다시 데워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식탁 위에 그냥 두셨다가 한참 뒤에 다시 데워 드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놀랍게도 밥은 다시 데워 먹을 때 아주 조심해야 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밥에는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이라는 세균의 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포자들은 밥을 짓는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밥이 실온에 오래 방치되면 이 포자들이 빠르게 증식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독소는 아무리 뜨겁게 다시 데워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데웠으니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고 먹었다가 구토나 설사 같은 식중독 증상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면역력이 약하고 소화 기능도 민감하기 때문에 배가 고역, 이런 균이나 독소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은 한 번 먹을 만큼만 짓거나 남은 밥은 가급적 빨리 식혀서 냉장 보관하거나 바로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냉장 보관하셨다면 밥이 따뜻하다 못해 뜨거울 정도로 충분히 데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밥은 그때그때 바로 지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밥이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되었거나 냄새나 색깔이 이상하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니까요.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닭고기입니다.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닭고기, 닭볶음탕이나 백수, 치킨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기시죠. 닭고기는 고단백 식품이라 영양가가 풍부하지만 재가열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닭고기는 재가열 시 단백질 구조가 변형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닭고기에는 살모넬라균 같은 유해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처음 조리할 때부터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는 이 남은 닭고기를 다시 데워 먹을 때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만약 닭고기 요리가 남았다면 실온에 두지 말고 바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데울 때는 내부 온도가 충분히 뜨거워질 정도로 완전히 데워야 합니다. 단순히 따뜻하게 데우는 것을 넘어 속까지 뜨거운 김이 날 정도로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특히 닭고기 속이 차가운 상태로 덜 데워지면 그 안에 유해균이 그대로 살아남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은 닭볶음탕을 다시 데울 때는 냄비에 담아 보글보글 끓여 속까지 뜨겁게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전날 먹고 남은 치킨이 있다면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넣어 속까지 바삭하고 뜨겁게 데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울 경우 겉만 뜨거워지고 속은 차가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닭고기는 한 번에 먹을 양만큼만 조리하고 남았다면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하고 완벽하게 재가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다시 데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시금치 같은 잎채소입니다. 편안한 채소는 우리 몸에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식품이죠. 특히 시금치는 비타민 K와 엽산이 풍부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뼈 건강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치나 다른 잎채소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질산염은 그 자체로는 무해하지만 채소를 조리한 후 실온에 오래 두거나 다시 데울 때
특정 세균의 작용으로 아질산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아질산염은 우리 몸속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소량 섭취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나 시래기, 돌가리 배추 같은 잎채소로 만든 나물이나 국은 가급적 한 번에 먹을 만큼만 조리해서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농굿, 만약 남았다면 냉장 보관은 가능하지만 재가열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갑게 드시거나 다음날 아침 국에 넣어 살짝만 데워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꼭 따뜻하게 드셔야 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만 데워서 온도를 높이는 정도로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 식탁에 흔히 오르는 음식이지만 잘못된 재가열 습관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건강하게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넘어 그 음식을 어떻게 다루고 섭취하느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제 절대 다시 데워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알아보았으니 반대로 우리 어르신들이 꼭 다시 데워 먹어야만 안전한 음식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고기나 생선이 들어간 국물 요리입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육개장, 갈비탕 등 우리 식탁에 매일 오르는 국물 요리는 고기나 생선, 참, 채소 등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은 세균이 번식하기에도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번 끓인 국물 요리를 실온에 오래 두면 식으면서 공기 중에 세균이 침투하여 빠르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따뜻한 온도를 좋아하는 세균들이 많아 어설프게 데우면 오히려 세균 번식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이나 찌개는 한 번에 다 드시거나 에비앙 남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드실 때는 반드시 팔팔 끓여서 뜨거운 김이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 완전히 재가열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지근하게 데우는 것을 넘어 국물 전체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그 안에 있는 건더기까지 뜨거운 열이 전달되도록 충분히 가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날 먹고 남은 김치찌개를 다시 데울 때는 냄비에 담아 불에 올려놓고 뚜껑을 덮지 않은 채 충분히 끓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밖으로 잘 빠져나가고 국물 속 세균들이 완전히 죽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충분히 데워진 국물 요리는 다시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따뜻한 국물을 좋아하시니 가쇼고요 드실 때마다 꼭 충분히 데워 드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꼭 다시 데워야 하는 음식은 모든 종류의 고기 요리입니다. 불고기, 갈비찜, 잡채에 들어간 고기, 심지어는 삶은 돼지고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조리된 고기 요리는 많은 분들이 남았을 때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 드시곤 합니다. 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음식이지만 동시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조리 후 상온에 오래 방치되면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화성, 우리가 잔치 음식으로 자주 만드는 잡채만 해도 고기와 채소, 면이 섞여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따라서 남은 고기 요리를 다시 드실 때는 반드시 속까지 뜨거워질 정도로 완벽하게 재가열해야 합니다. 단순히 겉만 따뜻해지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고기의 중심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서 유해균이 모두 사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갈비찜이 남았다면 냄비에 넣고 국물을 자작하게 부어 약한 불에서 충분히 끓여 고기 속까지 뜨거운 김이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프라이팬에 데울 경우에도 뚜껑을 덮어 열이 고루 전달되도록 하고 고기를 뒤집어가며 모든 면이 뜨거워지도록 데워야 합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실 때는 중간에 한번 꺼내서 뒤적여준 뒤 다시 데워서 열이 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 요리는 특히 덜 익히거나 제대로 재가열하지 않으면 위장장애나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높으니 도리이미 우리 어르신들은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완벽하게 데워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다시 데워야 하는 음식은 바로 계란이 들어간 반찬입니다. 계란찜, 계란말이 혹은 계란이 들어간 볶음밥이나 전 등 다양한 계란 요리들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단골 메뉴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가가 풍부하지만 살모넬라균 등 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보관과 조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한번 조리된 계란 요리를 실온에 두거나 어설프게 데우면 남아있던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계란찜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음식은 세균이 침투하기 쉽고 따뜻한 환경에서 빠르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이 들어간 반찬이 남았다면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다시 드실 때는
충분히 뜨거워질 정도로 완벽하게 재가열해야 합니다. 계란찜을 다시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에 넣고 뚜껑을 덮거나 랩을 씌운 채 뜨거운 김이 충분히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따뜻해질 때까지 데우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말이 같은 경우에도 속까지 따뜻해지도록 프라이팬에 약불로 데우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란 요리는 한 번에 먹을 만큼만 만들어서 바로 드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남았다면 차갑게 드시거나 반드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까지 뜨겁게 충분히 데워 드셔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을 수 있는 음식 재가열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밥과 닭고기, 잎채소처럼 다시 데워 먹을 때 조심해야 할 음식들. 그리고 국물 요리, 모든 종류의 고기 요리, 계란 반찬처럼 반드시 뜨겁게 데워 먹어야 안전한 음식들까지 말이죠. 이 작은 지식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고 손 내고 나아가 활기찬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달의 첫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습관만 잘 지키셔도 우리 몸이 얼마나 더 건강해지고 활기차질지 상상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 혹은 특정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